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Q&A 보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제 Q&A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일단 업빗에 있는 테더와 차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업빗 차트와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에 있는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옹님이 지금 달러 차트와 이 테더 차트가 가격 차이가 좀 발생을 해서 차트가 좀 다르다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단 업비되어 있는 차트를 먼저 보면요, 일단은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일단은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와서 그 채널 바닥에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럼 반등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보시면 이 5,400달러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780달러 이 사이에 이제 중간 값이 한 5,100달러 정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 위 5,090과 5,400이 이 상단 박스라고 하고요. 5,090과 4,780 이제 하단 박스라고 하면, 업빛 이 테더와 마켓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상단 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히려 1-1한 확률이 높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업빛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면 약간 다릅니다. 예,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면요. 보시면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뭐 업비 차트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채널 하단부에 있어요. 하단부에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이 박스 상단부를 이제 5,490, 5,500달러, 5,500달러와 5,200달러, 5,200, 5,500, 그리고 박스 하단부가 5,200에서 4,000, 4,90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달러, 300달러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아까 업비 차트, 테더와 마켓에서는 이 박스 상단 박스에 있었어요.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근데 지금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는 지금 하단에 내려와 있어서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테더와보다는 오히려 흐름 자체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기 아마 이런 차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락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이 지금 코인베이스 차트에서는 4,900달러, 그리고 업비 차트 테더와 차트에서는 4,870달러 이 라인을 깼을 때 1-2안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이제 1-2안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1-2안을 정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1-2안 기준은 4월 2일 4월 2일의 중심값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1-2안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채널 따라서, 오늘도 이 채널 바닥에 있긴 한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 줘서 채널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주가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50주의 평선이, 이렇게 초록색 50주의 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다음 주가 되면 이 50주의 평선 위치가 지금 일주일에 보면 1620에서요. 16, 잠깐만요. 갑니다. 5,000에서 볼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이제 5,500에서요. 5,500에서 5,420까지 80달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80달러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5,400 30에서 80 빠진다라고 하면 5,350 5,350달러가 되고요. 이 50주의 평선이 5,350달러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5,350달러 이상 올라와서 머물러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50주 이평선에 이렇게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도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20주 이평선으로 고쳐볼게요. 합니다.
20주평선으로 고쳐보면 이때도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20주평선에 걸쳤어요. 걸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안착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일단 지금은 현재 이제 이번 주 시작해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고 지금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채널을 유지해주면서 채널을 유지해주면서 만약에 양봉 마감을 하고 5350 위에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50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주 이평선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아까 이제 4월 2일 그 양봉의 중심값을 깨고 내려가느냐 그게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는 네오스님이 써주셨어요. 지금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일본 올림픽에서 공식 암호화폐가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약 지정이 된다면 에이다 오미세고가 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물론 에이다 오미세고가 일본 코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수주의에 의해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에이다 오미세고는 일본 거래소에 상장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오히려 램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림픽에서 공식으로 지정하는 모든 것들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올림픽 협회가 입찰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배팅하는 곳에서 될 것이라고 봅니다. 리플은 SBI 홀딩스 기타오 요시다 회장이 추진할 확률이 높고 저스틴 선의 마케팅 능력으로 볼 때 트론도 유력 후보로 보입니다. 네, 의견을 주셨고 더글라스님이 램도 이제 일본에서 발행한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켈차스킴님은 저도 이제 에이다 홀더지만 에이다보다는 리플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암호화폐가 지난번에 이제 에이다 오미세고가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의견을 주셔서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오스님하고 뭐 더글라스님 그리고 켈차스님 이제 뭐 브로스피치님이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각자의 의견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올림픽에서 어떤 암호화폐가 됐든지 간에 암호화폐가 공식 암호화폐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는 대표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이 올림픽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대중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더글라스님이 써주셨어요. 더글라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님이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결제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9년 6월부터는 교통카드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고 올림픽이 열릴 때는 외국인들이 호텔, 음식점 등에서 암호화폐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수년 전부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상점에서는 지금도 현금 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한국처럼 삼성페이나 크레딧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폐 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26만 상점에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 숫자가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모든 결제 시스템에서 40%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철도청에서도 기존의 암호화폐뿐 아니라 미즈호 은행과 다른 60개 은행에 함께 발행한 J코인도 모든 지하철, 철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미즈호 은행은 한국의 메이저 은행들의 거부기 행보와 달리 막강한 고객수 5,600만 구자를 앞세워 휴대폰을 이용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금년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사실 휴대폰을 도입한 것 일본이 먼저인데 미국과 한국에 뒤처져 있어서 일본은 암호화폐를 디딤돌로 제2의 도약을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거래 자체만으로 보면 일본 엔이 단연 제1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일본 엔하고 달러하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죠. 도쿄의 한 예로 바에서 쇼를 하는 여성이 자신의 티셔츠에 비트코인 주소를 찍어서 쇼를 보는 여성에게 팁을 주려고 하는 손님이 자신의 휴대폰 지갑으로 비트를 그 자리에서 송금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 유튜브로 봄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머지않아 일본의 모든 산업에서의 암호화폐 도입이 속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와 아내도 기회가 된다면 다가오는 올림픽 때 암호화폐로 일본 여행도 하고 오래된 친구도 만날 계획입니다.
본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이 H채널님의 장기 전망을 기준 삼아 각자의 계획들을 잘 세운다면 모두 큰 이익이 날 것으로 봅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저도 이제 어제였나요? 그 JM님이라고 유명한 이제 유튜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일본에 계신데, 일본에서 그 라인페이로 이렇게 무인 편의점에서 이렇게 결제하는 그런 거를 시연하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야, 일본도 이제 암호화폐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그 라인 그래서 페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QR코드를 찍고 바로 직접 본인이 결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일본이 이런 준비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리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 관련된 좋은 이렇게 경험과 의견을 주셔서 쭉 같이 이제 읽어봤고요. 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연희님도 일본 보고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예, 이제 CJ님은 Q&A 세션 언제 한번 이제 길게 달려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Q&A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아티스트 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저는 교육 전문직의 오너이며 2016년 하반기에 이곳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어느덧 50대 중반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시청하다 느낀 점이 대체적으로 세계관, 경제관, 한국의 상황 인식 또한 생각이 비슷한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은 자료들과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제 올려주신 자료를 쭉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과 이제 리플의 지수를 써주셨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리플 가격으로 나눴습니다. 나누면, 결국 이제 1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리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3,938, 그리고 330만원을 160권으로 이제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해주셨던 거를 쭉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13,900부터 뭐 35,000까지, 4,100부터 뭐 24,000, 8,8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리플이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을 때는 1 비트코인으로 리플을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었겠죠.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 8월 달에는 이제 13,000개였고요. 물론 아마 5월 달에는 더 적었을 겁니다. 5월 달에 이제 리플이 충분히 많이 올라갔었을 땐. 그리고 2017년도 11월 달에 이때 이제 아마 그 비트코인 혼자 막 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이제 이때 아마 743만 원이니까 아마 12월 달에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35,578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월 4일 날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육박했고, 그때 이제 리플이 4,75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4,180개로 1비트로 살 수 있는 리플의 개수가 굉장히 줄었었죠. 그리고요, 이렇게 쭉 데이터를 기록을 해주셨고, 보시면 이제 결론을 보면, 자료가 이제 길어져 생략을 하고 특정한 날짜로만 올려드렸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플의 큰 상승은 비트에 대비해 대략 24,000에서 3만 이상 차이가 났을 때 큰 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오늘까지 적정 평균 지수가 15,500에서 16,500이라고 본다면 오늘 날짜 4월 28일 612만원 리플 355원 하면 이제 17,239여서 아쉽지만 아직은 리플의 상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물론 지난 데이터로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대입할수록 더욱 명확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충원의 글 하나 올립니다. 오늘의 저점은 내일의 고점일 수 있으며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일 수 있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잘 대응들 하셔서 좋은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글 써주셨고, 일단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마지막에 써주셨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일정 부분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리플이 뭐 타일 비트화가 돼서 지금 리플이 BTC 마켓에서 갇혀 있는 그 영역을 저는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리플 1비트당 리플의 개수도 아마 지금 이 데이터랑 약간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좋은 글 써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병열님이 써주셨어요. 예. 방송보다 문득 생각해보니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다다랐을 때
1%의 변동폭이 $500네요. 투자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 글을 윤병열님 글을 이제 왜 읽어드렸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저점 비트코인 굉장히 이제 바닥에 어제 와사비님이 차트 이제 올려주신 거 보조지표 올려주신 거 보면 지금 그 매수 신호가 뜨는 채널 완전 하단부입니다. 완전 하단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 1% 변동폭은 여러분들 계좌에서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채널 상단부가 왔을 때 1% 변동폭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큰 차이,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폭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지금 우리 법정화폐 안에서 봤을 때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단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진짜 지금부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계좌가 뭐 여기서 지금 가격에서 100배 성장한 상태에서 1%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상당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1억입니다. 1억을 갖고 있는데 100배 성장, 채널 상단부가 올라와서 100배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00억이 됐죠. 100억일 때는 1% 변동이 여러분 처음에 원금이었던 그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저는 그릇이 돼야지 나중에 진짜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저희 그 아는 분들 중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몇만 개씩 갖고 있다 보니까 2017년도 말에 이더리움이 200만 원 넘어갈 때 만 개면 사실 만 개만 하더라도 만 원 움직일 때 1억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1억이 만 원이 이더리움이 만 원 움직일 때마다 10억이라는 돈이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때 보시면 이더리움이 뭐 200만 원일 때 210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뭐 아무것도 것처럼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 평가액 자체가 진짜 뭐 몇십억에서 크게는 뭐 100억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도 내가 거기에서 어떤 평정심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 변동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 1% 변동폭이 굉장히 클 텐데 그 안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한번 미리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와사비님 어제 이제 그 팁으로 와사비님 전나구 매수 매도 지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많은 분들이 거의 뭐 한 80분 넘는 분들이 와사비님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글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써주셨고 저도 이제 대신해서 와사비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해보니까 잘 이제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임스 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뭐 라이트코인 이렇게 매수 개수, 매도 개수를 써주셨는데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지금 이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이 전나구 매수 매도 지표 다른 알트코인들 우리가 그때 안 봤던 알트코인들도 이 수치를 대입해서 한번 쭉 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또 이제 트레이딩 뷰를 사용을 좀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시간이 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그리고 포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연한 기회로 보게 되어 이제 열혈 구독자가 된 일입니다. 질문을 이곳에 올리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주식을 오랫동안 거래해온 1인으로 당연히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과거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고 그 가능성에 200불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200불대니까 아마 2015년 바닥 아니면 2013년도 4년도쯤일 것 같아요. 1200불대에서 지금 가격은 정상이다 생각하여 매도하였고 그렇게 해도 6배 수익이 나신 거죠. 성공적인 투자였다 생각하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뒤 가격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식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그 뒤 가상화폐는 튤립처럼 끝났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최근 여러가지 뉴스를 접하며 다시 한번 그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과거 안타까운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최근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C에서 벡트를 출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분명
전 세계 코인 거래소를 평정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또한 코인 마켓을 미국이 주도하에 끌고 나가려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C니까요. 질문은 각 코인별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코인별로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알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코인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각 지갑별로 갖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사이트는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사이트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트인포 차트.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 그리고 이제 각 암호화폐별로 이 리치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물론 다 있진 않고 해당되는 암호화폐들 리치 리스트가 있고 그 관련된 지갑 주소들이 쭉 나와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듣기로 비트코인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하고,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되고 그때 이제 위안화 거래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위안화 거래가 많다는 거를 그걸 이제 기사화될 때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사가 되면서 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미국 입장에서 코인 마켓을 키워 그 가치가 상승한다면 그로 인해 상대국이 잘 되는 것을 도울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그들에게 유리한 코인을 선택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코인이 될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우문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또한 미국 쪽이 그 금융 세력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아시는 분들은 답변 달라고 했지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거는 뭐 XRP라든가 스텔라루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나눠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리플, 셀라루멘, 뭐 이오스, 이더리움 이렇게 대형 알트코인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글을 써주셔서 되게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감사 인사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트레이딩뷰 사용법 좀 알려달라고 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뷰는 일단 여러분도 한번 트레이딩뷰 사용법 검색하시면 나오기니까요. 그걸 한번 쭉 보시고요.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트레이딩뷰 와사비님 거 들어가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조만간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 XEL님,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 달쯤에 글을 써주셨던, 저 이제 그때 구독자 얼마 안 될 때 글을 써주셨고, 그때도 제가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글을 써주셔서 되게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각국 정부 앞에 닥친 난관, 통화량은 축소, 금리 인상하면서 경기는 부양해야 되는 총체적 난국 상황. 전통적 방식의 금리 인상은 경제 하부 계층, 중국, EU, 한국, 미국 가리지 않고 하부 계층의 이제 몰락을 가져오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뇌관을 터뜨려 미국조차 걷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전 세계 대공황의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갑갑한 상황에서 회색 코뿔소는 점점 파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지금 금리 인상을 사실 미국이 했어야 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하지 못했죠. 그 이유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써주신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강달러가 되면서 지금 아마 환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나라들이 속출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돈을 또 막 풀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이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이 난국을 타개할 21세기판 신뉴딜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통화량 팽창 없이도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힘에 의해 남아도는 부유한 자본들이 자본을 암호화폐 시장에 잠시 봉인하게 함으로써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회피하면서도 통화량을 축소시킬 수 있고, 그 자본이 4차 산업,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5G, 신뉴딜 정책에 정확하게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경기도 부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정확한 처방전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아까 오전에 제가 나스닥 차트 설명드릴 때, 예전 닷컴 버블일 때는 그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서 그 버블을 만들어냈죠. 나스닥 시장 안에서. 이번에 그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나스닥 시장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때 나스닥에서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던 그 버블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냐.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의 오랜 초양극화로 인한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의 위축, 3포 세대, 5포 세대, 또 이제 경기 위축의 큰 요인이라고 볼 때 각국 정부들의 포퓰리즘에 기반한 어설픈 소비 진작, 경기 부양,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도 진보수 간의 첨예한 정치적, 사회적 대립, 분열, 갈등, 노란조끼 시위 등등 만을 야기할 뿐 이 시대를 타개할 해법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4차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한 젊은 세대들에게 정당하게 기성세대들의 여유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줌으로써 막힌 혈관에 피가 돌고 그들의 취업과 소비, 결혼, 육아를 건강하게 진작시키며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기득권 세대, 기업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이 고착화된 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부채의 늪에서 헤쳐나와서 4차 산업혁명도 완수하고 현재보다 훨씬 거대해진 미래 경제로 전쟁, 대공황과 같은 파국을 면하면서 평화롭게 이행할 수 있는 정말 구세주와도 같은 것이 나와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위시한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되게 압축시켜서 딱 써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그때도 제가 되게 글을 읽고 글을 굉장히 좀 잘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글을 읽으면서 진짜 앞으로 우리한테 올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제가 원래 이제 이 나가 XEL님, 나가님이라고 그냥 할게요. 나가님이 써주신 이 내용과 같이 이 내용을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MMT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4월 29일자 오늘 기사거든요. 오늘 기사인데, 돈 찍어내서 마구 풀면 괜찮을까? 현대 화폐 이론 논쟁이 가열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한두 달 전에 이제 MMT 이론 관련돼서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기사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해서 하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나가님이 써주신 이 글과 저는 이제 MMT 이론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 뭐냐면 이 위기 상황에서 결국에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찌됐든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릴 텐데, 이때 분명히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가, 만약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없다라고 하면 나가님 써주신 것처럼 굉장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거나 진짜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생김으로써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그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헐값에 나온 그런 자산 시장들,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MMT로는 내일 제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